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송여진은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어젯밤에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것이다. 문 여는 소리에 잠깐 잠이 깼지만 모른 척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오니 남편 강민우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와이셔츠 단추를 풀어헤치고 있는 모습이 피곤해 보였다. 어젯밤에 또 늦었더라. 아침은 먹고 가려고.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아니, 회사 가서 먹을게. 오늘 미팅이 일찍 잡혀 있어서.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커피라도 한잔 할게. 여진은 부엌으로 들어가 커피를 내렸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는 동안 민우는 계속 노트북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스마트폰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가 재빨리 전화기를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곤 슬쩍 여진을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다. 여진은 커피 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민우의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연락할게. 짧은 통화였다. 민우가 베란다에서 나오며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회사에서 전화 온 거야. 요즘 현장 일 때문에 정신없어. 그렇구나. 커피 식기 전에 마셔. 여진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민우는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곤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저녁은 집에서 먹어. 글쎄,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저녁 약속이 있거든. 또, 건축주랑 미팅이야.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민우는 구두를 신으며 말했다. 여진은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이번 프로젝트만 마무리하면 좀 쉴게. 민우가 가볍게 웃으며 문을 열었다. 여진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다. 달빛제과 본점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다. 여진이 15년 전 작은 빵집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3개 지점을 운영하는 제법 성공한 베이커리 카페가 되었다.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면 출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 소금빵 많이 준비했어요. 주방장 김 셰프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 소금빵이 인기라서 오전에 다 나가더라고.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준비했어. 수고했어요. 2호점 재고는 확인했어요? 네, 아까 연락받았는데 괜찮대요. 여진은 카운터에 서서 매장을 둘러보았다.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손님들이 하나씩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여진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친구 박선영이었다. 여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우리 남편 회사에서 건물 준공식 하는데 같이 가자. 준공식? 응, 새로 지은 오피스텔 건물. 우리 남편이 시공 맡았던 데고 설계는 내 남편 회사에서 했잖아. 그래서 초대장 받았는데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진은 잠시 생각했다. 민우한테는 얘기 안 했어. 아직. 어차피 초대받은 건데 깜짝 방문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네. 그럼 같이 갈게. 전화를 끊고 여진은 스마트폰을 내려다봤다. 남편은 요즘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자주 외출했다. 토요일 준공식이라면 당연히 참석할 텐데 여진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토요일 오전 여진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민우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펄 목걸이를 걸었다. 거울을 보니 40대 초반의 여자치고는 관리를 잘한 편이었다. 규칙적인 생활과 매일 아침 하는 요가 덕분이었다.
선영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준공식 현장으로 향했다. 강남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신도시였다. 새로 지은 오피스텔 건물 앞에는 축하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와, 규모가 꽤 크네? 선영이 감탄하며 말했다. 15층짜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입구에는 준공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로비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북적였다. 여진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다. 한쪽에 리셉션 데스크가 보였고 그 옆에 민우가 서 있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낯설었다. 집에서 보는 모습과는 확실히 달랐다. 그런데 민우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긴 생머리에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여자는 민우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저기 내 남편 있다. 선영이 민우를 가리켰다. 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그 젊은 여자가 여진을 먼저 발견했다. 여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여진은 멈춰 섰다. 여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는 서은아라고 합니다. 대표님 회사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담당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여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민우의 회사 직원이라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민우의 아내인 줄 알고 사모님이라고 부른 걸까? 민우가 뒤늦게 여진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여보, 어떻게 온 거야? 선영이가 초대장 받았다길래 같이 왔어. 깜짝 방문인데 괜찮지? 아, 그렇구나.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민우의 표정이 살짝 불편해 보였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으며 여진의 팔을 잡았다. 이리 와. 건축주분들한테 인사시켜 줄게. 민우는 여진을 데리고 로비 안쪽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은하의 시선이 느껴졌다. 여진은 슬쩍 뒤를 돌아봤다. 은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은하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다. 준공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진은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다. 처음 보는 여자가 어떻게 자신을 단번에 알아보고 사모님이라고 불렀을까? 민우가 평소에 자기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 사진이라도 보여준 걸까?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다. 민우는 준공식이 끝나고 뒤풀이가 있다며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했다. 여진은 혼자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들고 민우의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직원 소개 페이지에 서은아의 사진이 있었다. 인테리어 디자인팀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 속 은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젊고 예뻤다. 여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회사 직원일 뿐인데. 밤 11시가 넘어서 민우가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다. 뒤풀이 어땠어? 괜찮았어. 건축주분들이 만족해 하셔서 다행이야. 민우는 넥타이를 풀며 침실로 들어갔다. 여진이 따라 들어가며 물었다. 오늘 인사했던 그 직원, 서은아 씨, 언제부터 회사에 있었어? 은하? 한 6개월 됐나? 실력이 좋아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기고 있어. 그 사람이 나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던데 내 얘기를 한 적 있어? 민우가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옷을 벗으며 대답했다. 회사 직원들한테 가족 얘기 정도는 하지. 왜?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날 단번에 알아봐서 좀 신기했어. 아, 아마 회식 때 사진 본 적 있을 거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민우는 샤워실로 들어갔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진은 침대에 앉아서 민우의 재킷을 바라봤다. 재킷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살짝 보였다. 여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한 의심은 하지 말자. 민우를 믿어야지. 하지만 그날 밤 여진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은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어색한 미소와 민우를 바라보던 눈빛이. 다음 주 월요일 여진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일을 시작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틈만 나면 민우 생각이 났다. 요즘 너무 자주 늦게 들어오는 것,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외출하는 것, 스마트폰을 예전보다 더 자주 확인하는 것. 점심시간쯤 선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진아, 잠깐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심각한데? 전화로는 좀 그렇고 저녁에 만날 수 있어? 그래, 6시에 가게 앞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여진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선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다. 저녁 6시 선영이 가게 앞에 차를 세웠다. 여진은 직원에게 마감을 부탁하고 선영의 차에 올라탔다. 어디 가는 거야? 조용한 데 가자. 카페로 갈게. 선영은 말없이 운전했다. 10분쯤 달려서 한적한 곳에 있는 카페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대체 무슨 일인데 이래? 여진이 물었다. 선영은 한숨을 쉬며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다. 여진아,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많이 했어. 근데 내가 내 친구니까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무슨 얘기인데? 지난 토요일 준공식 끝나고 우리 먼저 갔잖아. 그때 난 남편이랑 뒤풀이 참석했거든. 응. 근데 내 남편이랑 그 여자 직원 서은아? 둘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 여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뒤풀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나갈 때 난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길이었어. 그때 주차장에서 내 남편이랑 은하가 차에 같이 타는 걸 봤어. 같이 타는 거야 직원이니까 태워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진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둘이 차 안에서. 선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여진은 선영의 손을 잡았다. 뭐라고? 차 안에서 뭘 봤는데? 여진아, 미안해. 근데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둘이 키스하는 걸 봤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다. 여진은 커피 잔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확실해? 잘못 본 거 아니야?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분명히 봤어. 가로등 불빛 아래서였거든. 틀림없었어. 여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늦게 들어오는 남편, 잦아진 저녁 약속, 스마트폰을 보며 미소 짓던 모습. 여진아, 괜찮아?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여진은 잠시 생각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일단 확인해봐야겠지. 확실한 증거를 봐야 할 것 같아.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응,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진은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이 꺼져 있었다. 민우는 또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다. 여진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가 들어왔다. 불을 켜려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여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여보,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놀랐잖아. 당신 요즘 일 많이 힘들어? 여진이 조용히 물었다. 민우는 재킷을 벗으며 대답했다. 응. 프로젝트가 몇 개 겹쳐서. 왜?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얼굴도 많이 피곤해 보이고.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민우가 여진 옆에 앉았다. 여진은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민우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래? 그냥. 요즘 당신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피곤해서 그런가 봐. 미안해. 요즘 신경을 못 써줬네. 민우가 여진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여진은 그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20년을 함께한 손이었다. 그 손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먼저 씻고 올게. 오늘 회의하느라 진땀 뺐어.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여진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진은 민우의 재킷을 집어들었다.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 명함, 차 열쇠. 그리고 영수증 한 장이 나왔다. 프랑스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2인분 식사 금액이었다. 그날 민우는 건축주와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었다. 여진은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그날 밤 여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옆에서 민우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여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어려운 시절도 함께 견뎌냈다. 민우가 건축사무소를 차릴 때 여진의 돈을 보태줬고 여진이 베이커리 카페를 시작할 때 민우가 인테리어 설계를 해줬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여진은 눈을 감았다. 당장 따져 물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민우는 부인할 것이고 싸움만 커질 것이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여진은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다. 민우가 거실로 나왔다. 잘 잤어? 응, 당신은? 나도.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저녁 같이 먹자.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민우가 웃었다. 좋아. 그럼 일찍 올게. 민우는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갔다. 여진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하지만 여진의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다. 가게로 출근한 여진은 직원들에게 오늘 일정을 확인했다. 오후에 2호점 점검을 가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다. 여진은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민간조사 회사를 검색했다. 몇 군데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다. 그중 한 곳을 선택해서 오후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여진은 조사 회사를 찾아갔다. 작은 오피스텔 건물 3층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송여진 씨 맞으시죠? 전화 주신 분. 앉으세요. 여진은 의자에 앉았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김태수 대표라고 적혀 있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남편을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편분을요? 네.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혹시 상대 여자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남편 회사 직원이에요. 서은아라는 사람인데 20대 후반 여자예요. 언제부터 의심하셨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지난주에 친구가 둘이 키스하는 걸 봤대요. 김태수는 계속 메모하며 질문했다. 어느 정도까지 조사를 원하시나요? 확실한 증거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일주일 기본 조사에 300만 원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고요. 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조사 회사를 나오며 여진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여진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민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만들었다. 7시쯤 민우가 돌아왔다. 와, 진짜 일찍 왔네. 응. 오늘은 미팅이 일찍 끝나서. 우와. 맛있겠다. 민우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부부의 저녁 식사처럼 보였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여진이 물었다.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고 있거든. 그 직원 서은아 씨? 일은 잘해? 민우가 잠깐 멈칫했다. 그리곤 대답했다. 응, 실력이 좋아. 젊은데도 아이디어가 참신해. 그렇구나. 여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민우의 표정을 살폈다. 은하 이야기만 나오면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우의 전화기가 울렸다. 민우는 재빨리 전화기를 집어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또 그 버릇이었다. 여진은 설거지를 계속하며 귀를 기울였다. 민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베란다 문을 닫은 것이다. 10분쯤 지나서 민우가 들어왔다. 누구 전화였어? 회사 후배. 내일 미팅 준비하는데 질문이 있대. 그래. 여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거짓말만 들을 테니까. 그날 밤 민우가 먼저 잠들었다. 여진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민우의 재킷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여진은 민우의 생일을 입력했다. 틀렸다. 그럼 뭘까? 결혼기념일을 입력했다. 역시 틀렸다. 여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숫자를 눌렀다. 화면이 열렸다. 은하의 전화번호였다. 여진은 어떻게 알았을까? 준공식 날 은하의 명함을 받았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상대 여자 전화번호로 바꿀 정도면 얼마나 깊이 빠진 걸까? 여진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은하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나도. 내일 보자. 사모님 눈치챌까봐 무서워요. 괜찮아. 조심하면 돼. 여진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스마트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토할 것 같았다.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진실은 생각보다 더 잔인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여진은 평소처럼 생활했다. 가게 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민우와 대화를 나눴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다.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도 웃어야 했고 그 여자와 통화하는 남편 옆에 앉아 있어야 했다. 김태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결과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여진은 가게 일을 직원에게 맡기고 조사 회사로 향했다. 김태수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열어보시겠어요?
여진은 봉투를 열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우와 은하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다.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손이 떨렸다. 사진을 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하니 현실이 되어버렸다. 호텔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주로 평일 저녁이고요. 김태수가 설명을 이어갔다.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지 확인하셨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보입니다. 서로 매우 익숙한 모습이었거든요. 여진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추가로 조사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여진은 비용을 정산하고 조사 회사를 나왔다. 거리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카페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6개월. 그동안 민우는 거짓말을 해온 것이다. 일한다고, 미팅이 있다고, 건축주를 만난다고. 모두 거짓말이었다. 여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선영에게 전화했다. 선영아, 지금 시간 돼? 응,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할게. 어디서 볼까? 내가 갈게. 어디야? 여진은 위치를 알려줬다. 30분쯤 지나서 선영이 도착했다. 여진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여진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진은 봉투를 꺼내 선영에게 건넸다. 선영은 사진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조사 의뢰했구나. 응.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해? 여진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선영이 여진의 손을 잡았다. 여진아, 내 마음 이해. 근데 이렇게 배신한 남자랑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알아. 근데 20년이야.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고. 그래서 더 용서 못할 짓이지.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고 젊은 여자한테 빠진 거잖아. 여진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아직 울고 싶지 않았다. 선영아,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내가 옆에 있을게. 집으로 돌아온 여진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혼할까? 아니면 용서할까? 하지만 어떻게 용서해? 6개월 동안 거짓말한 사람을. 저녁 무렵 민우가 집에 들어왔다.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더니 약속을 지켰다. 여보, 나왔어. 여진은 부엌에서 나왔다. 일찍 왔네. 응, 오늘은 미팅 없어서. 민우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다. 여진은 민우를 바라봤다. 저 사람이 정말 6개월 동안 바람을 피운 걸까 믿기지 않았다.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 민우가 웃었다. 그 웃음이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여진은 저녁을 준비하며 결심했다. 당장 따지지는 않겠다. 좀 더 지켜보고 계획을 세우겠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냉정하게 치밀하게 움직여야 한다. 며칠이 지났다. 여진은 민우의 행동을 관찰했다. 민우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전화 통화를 숨겼다. 하지만 여진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말했다. 여보, 다음 주에 회사에서 워크숍 가는데 이틀 정도 집 비울 것 같아. 워크숍. 어디로? 강원도 쪽 팀 빌딩 프로그램이래. 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워크숍이라는 게 진짜일까? 아니면 은하와 여행 가는 걸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민우가 떠난 다음 날 여진은 김태수에게 전화했다. 제 남편이 지금 강원도에 있다고 하는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2시간 후 김태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원도 아니고 제주도에 있습니다. 여자랑 같이요. 호텔 체크인하는 거 확인했어요. 여진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제는 정말 확실했다. 워크숍은 거짓말이었고 은하와 여행을 간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 제주도로 달려가서 두 사람을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은 아니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틀 후 민우가 돌아왔다. 얼굴이 밝았다.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게 티가 났다. 워크숍 어땠어? 좋았어. 팀워크 다지는데 도움이 됐어. 그래. 다행이네. 여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민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다음 날 여진은 선영을 만났다. 선영아, 나 결정했어. 뭘? 이혼 안 할 거야. 선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 왜? 용서하기로 한 거야? 아니, 용서는 안 해. 근데 이혼도 안 해. 무슨 소리야? 여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생각해봤어. 내가 이혼하면 누가 좋아? 저 두 사람만 좋아지는 거잖아. 떳떳하게 사랑한다며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겠지. 그럼? 난 그들의 행복을 빌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혼 안 할 거야. 끝까지 버틸 거야. 선영이 여진의 손을 잡았다. 여진아, 그렇게 살면 너만 힘들어. 매일 거짓말하는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알아. 근데 그게 내가 그들한테 줄 수 있는 벌이야. 떳떳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정말 그럴 거야? 응. 일단은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지켜볼 거야. 저 남자가 얼마나 뻔뻔한지. 집으로 돌아온 여진은 민우에게 특별히 잘해주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보약을 지어왔다. 민우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요즘 왜 이렇게 잘해줘? 당신 요즘 힘들어 보여서. 내가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싶어서. 민우는 고마워하는 듯했다. 하지만 늦게 들어오는 것은 변함없었다. 어느 날 여진은 민우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우와 은하가 함께 나왔다. 둘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웃고 있었다. 여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은하가 민우의 차에 탔다. 차가 출발했다. 여진은 택시를 잡아 타고 뒤를 따랐다. 차는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다. 빌라 앞에서 멈췄다. 둘이 내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여진은 건물 번호를 확인했다. 은하의 집인 것 같았다. 여진은 1시간쯤 기다렸다. 민우는 나오지 않았다. 여진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민우가 들어왔다. 미팅 길어졌어. 미안해. 괜찮아. 저녁은 먹었어? 응. 밖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은하의 집에 있었으면서 여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다. 당신 요즘 힘든 일 있어? 아니, 왜? 얼굴이 피곤해 보여서. 무슨 고민 있으면 얘기해. 민우가 잠시 망설였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아니, 괜찮아. 일 때문에 좀 바쁜 것뿐이야.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며칠 후 여진은 은하에게 전화했다. 은하의 연락처는 준공식 날 받은 명함에 있었다. 여보세요? 은하 씨, 저 송여진이에요. 강민우 대표 아내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해서 놀라셨죠?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딸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은하 씨가 피아노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레슨 가능하세요? 은하는 잠시 침묵했다. 제가요? 네, 안 되면 괜찮아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기꺼이 해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여진은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수순이었다. 은하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 그리고 본처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 토요일이 되었다. 은하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다. 여진은 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찾아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은하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거실로 안내하자 주변을 둘러봤다.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민우와 여진, 그리고 딸의 행복한 모습들. 우리 딸 수지가 피아노 배우고 싶어 해서요. 수지야, 인사해. 중학생 딸이 방에서 나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 수지. 잘 가르쳐 줄게. 은하는 피아노 앞에 앉아 레슨을 시작했다. 여진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거실을 관찰했다. 레슨이 1시간쯤 진행되었을 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우가 들어왔다. 토요일인데 회사에 갔다가 돌아온 것이다. 여보, 왔어요? 여진은 반갑게 맞이하며 민우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민우는 거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은하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은하 씨가 수지 피아노 레슨 해주러 왔어요. 당신 회사 직원이잖아요. 실력도 좋다고 해서 부탁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은하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 그렇구나. 같이 차라도 마실까요? 은하 씨, 레슨 끝나면 같이 차 마셔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진은 민우와 함께 부엌으로 갔다.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은하를 불렀어? 피아노 선생 구하기 어려웠는데 은하 씨가 전공자라길래. 왜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직원이니까 더 좋잖아요. 믿을 수 있고.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레슨이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여진은 차를 따라주며 환하게 웃었다. 은하 씨 덕분에 수지가 피아노를 배울 수 있게 됐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실력 좋다고 우리 남편이 그러던데요. 그렇죠, 여보. 여진은 민우를 쳐다보며 웃었다. 민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 여진은 민우의 손을 잡았다. 은하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여진은 일부러 티나게 애정 표현을 했다. 우리 남편이 최근에 일이 많아서 피곤해 보이던데 은하 씨가 회사에서 좀 도와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는 차를 마시고 일어섰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여진은 은하를 배웅했다. 문을 닫고 돌아오니 민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왜 그렇게 서 있어요? 앉아요. 여보, 은하 씨를 계속 부를 거야? 당연하죠. 수지가 피아노 배워야죠. 왜요? 아니, 그냥,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여진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계획대로였다. 그날 밤 민우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다. 여진은 슬쩍 확인했다. 은하의 메시지였다. 사모님이 눈치챈 것 같아요. 무서워요. 민우의 답장. 조금만 참자. 곧 정리할게. 여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 다음 날 민우가 여진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중요한 얘기야. 앉아. 여진은 소파에 앉았다.
민우가 맞은편에 앉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여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드디어 고백하는 것이다. 무슨 소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내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더라. 누군데? 은하야. 서은아. 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우가 계속 말했다. 처음엔 나도 막으려고 했어. 근데 자꾸 마음이 가더라. 이건 진짜 사랑인 것 같아. 그래서 이혼해줘. 나 은하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여진은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20년을 함께 산 남자가 이렇게 쉽게 이혼을 말하다니. 싫어. 뭐, 이혼 안 해. 절대로. 민우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다. 왜? 나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했잖아. 알아. 근데 이혼은 안 해. 이해가 안 돼. 왜 이혼 안 해주는 거야? 여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이혼해주면 당신이랑 그 여자만 좋은 거잖아. 떳떳하게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겠지. 난 그게 싫어. 여보, 난 당신들의 행복을 빌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혼 안 해. 끝까지 버틸 거야. 민우는 할 말을 잃었다. 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드디어 시작되었다. 진짜 싸움이. 며칠 후 민우는 집에서 대놓고 은하와 통화하기 시작했다. 여진이 옆에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보고 싶어. 나도. 곧 만나자. 여진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또 전화 통화를 했다.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곧 이혼할 거야. 여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우에게 다가가서 뺨을 때렸다. 정신 차려. 민우가 놀라서 여진을 쳐다봤다. 딸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2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미안해. 근데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어. 마음대로 사는 게 인생이야? 책임이란 게 있잖아. 알아. 근데 이혼해줘. 제발. 여진은 민우를 밀쳤다. 안 해. 절대 안 해. 여진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다. 은하의 집 주소는 알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빌라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다. 은하가 문을 열었다. 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모님, 여진은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원룸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왜 우리 남편이랑 바람피는 거야? 은하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사모님, 죄송해요. 죄송하면 됐어. 남의 가정 파괴하고. 저도 처음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대표님이 먼저 좋아해 주셨고, 그래서 바람난 거야? 여진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물건들을 바닥에 쓸어버렸다.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당신이 우리 가정을 파괴했는데. 은하가 여진을 막아섰다. 사모님, 저는 대표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다시 태어나도 그분을 사랑할 거예요. 여진은 은하를 쳐다봤다. 젊은 여자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네, 저희를 인정해 주세요. 이혼해 주세요. 여진은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당신들 정말 순진하네.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 사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 사랑이 중요하지. 근데 난 이혼 안 해. 당신들 맘대로 안 될 거야. 여진은 집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은하한테 갔다 왔구나. 응. 가서 확인했어. 당신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럼 이제 이혼해 줄 거야? 여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더더욱 안 해. 당신 딸도 있잖아. 딸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빠가 젊은 여자 만나서 엄마 버린다고?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지한테는 얘기 안 할 거야. 당신도 입 닥치고 있어.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 유지할 거야. 언제까지? 끝까지. 당신이 정신 차릴 때까지. 여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우는 여전히 은하를 만났고 여진은 여전히 이혼을 거부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다. 어느 날 민우가 여진에게 말했다. 은하가 임신했어. 여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임신 석 달째야. 우리 아이야. 여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임신? 아이. 그래서 이제 이혼해줘야 해. 아이 아빠로서 책임져야 하잖아. 여진은 민우를 쳐다봤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었을까? 알았어. 뭐, 이혼해줄게. 민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집, 회사, 딸 양육권. 모두 내가 가져갈 거야.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다 줄게. 여진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혼 조건을 협의했다. 민우는 모든 재산을 여진에게 넘기기로 했다. 은하와 새 출발을 하는 게 더 중요했다. 한 달 후 이혼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서명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진은 서명하지 않았다. 민우가 찾아왔다. 왜 서명 안 해? 조건 다 들어줬잖아. 여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생각해보니까 서명하기 싫더라. 뭐, 당신들 행복하게 살 거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안 할 거야. 지금 장난해? 아니. 진심이야. 난 당신들의 행복을 빌어줄 수 없어.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내 아이야. 법적으로는 내 남편의 아이니까 내 동의 없이는 호적에 올릴 수 없어. 사생아로 키우든지. 민우는 할 말을 잃었다. 여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필요하면 도와줄게. 법적으로는 내 남편이니까. 근데 이혼은 안 해. 그리고 여진은 밖으로 나갔다. 뒤에서 민우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여진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게 정말 복수일까? 아니면 그냥 집착일까? 스마트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송여진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네, 누구세요? 저는 서은아의 오빠입니다. 여진은 잠시 멈칫했다. 은하 오빠요? 네.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는 곤란하고요. 꼭 만나서 하고 싶습니다. 여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괜찮으세요? 네, 시간 장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여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은하의 오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다음 날 여진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한적한 카페였다. 안으로 들어가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송여진 씨, 네, 앉으세요. 저는 서준호라고 합니다. 여진은 맞은편에 앉았다.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제 동생 일로 죄송합니다. 동생이 잘못했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려 한 거니까요. 여진은 준호를 쳐다봤다. 진심 어린 사과처럼 들렸다. 근데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뭔데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 동생, 임신한 거 거짓말이에요. 여진은 귀를 의심했다. 거짓말이라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임신 사실이 아니에요. 동생이 거짓말한 겁니다.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강민우 대표를 붙잡아 두려고요. 송여진 씨가 이혼 안 해주니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면 이혼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진은 등받이에 기댔다. 머리가 복잡했다. 그럼 임신은 완전히 거짓말이란 거예요? 네, 저도 어제 알았어요. 동생 방을 청소하다가 임신 테스트기 여러 개를 발견했거든요. 전부 음성이었어요. 추궁했더니 실토하더라고요. 민우는? 강민우 대표는 알까요? 모를 겁니다. 동생이 병원 진단서까지 위조했거든요. 여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임신도 거짓말이었다니.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호가 여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송여진 씨한테 미안해서요. 제 동생이 잘못한 건데 이렇게까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준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요? 제 동생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상했어요. 사랑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거 좀 보세요. 여진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금융거래 내역서였다. 민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대출 내역들이 보였다. 이게 뭐예요? 강민우 대표 회사가 부도 직전이에요. 몇 달 전부터 자금난이 심각했대요. 여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금융권에서 일하거든요. 우연히 강민우 대표 신용 조회 기록을 봤어요. 여기저기서 대출 받으려고 했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거절당했고요. 여진은 서류를 다시 봤다. 날짜들을 확인했다. 민우가 은하와 가까워진 시점과 일치했다. 혹시 동생이 강민우 대표를 처음 만난 게 언제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작년 가을쯤이라고 들었어요. 여진은 기억을 더듬었다. 작년 가을, 민우가 회사에 새 디자이너를 뽑는다고 했었다. 그때 은하가 들어온 것이다. 준호 씨, 혹시 동생이 회사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냥 지원해서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이력서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왜요? 여진은 생각에 잠겼다. 뭔가 이상했다. 임신 거짓말, 회사에 자금난 은하의 입사 시점. 이것들이 우연일까? 준호 씨, 동생분이 강민우 대표 만나기 전에 다른 회사 다닌 적 있어요? 네. 몇 군데 다녔는데 오래 못 다녔어요. 성격이 좀 준호는 말을 흐렸다. 성격이 어떤데요? 솔직히 말하면 좀 계산적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자기한테 이득 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여진은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준호 씨, 실례지만 동생분이 우리 남편한테 접근한 게 계획적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무슨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어려운 남자, 그런데 부인은 성공한 사업가. 그 남자를 유혹해서 이혼시키고 재산을 나눠 가지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마 그렇게까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동생분한테 직접 물어보시겠어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물어볼게요. 근데 솔직히 말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확인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연락처 주시겠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여진은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임신이 거짓말이라니.
그럼 민우도 속은 건가? 아니면 알고 있었을까? 집으로 돌아온 여진은 서재로 들어갔다. 민우의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회사 관련 서류, 계약서, 통장 내역. 하나씩 확인했다. 2시간쯤 지났을까? 여진은 한 서류를 발견했다. 은행 대출 신청서였다. 담보는 집이었다. 여진 명의의 집. 손이 떨렸다. 날짜를 확인했다. 1달 전이었다. 여진 몰래 신청한 것이다. 다행히 거절됐지만 여진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제 확실해졌다. 민우는 돈이 필요했고 여진의 재산이 필요했다. 그럼 은하도 같은 목적이었을까? 여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김태수에게 전화했다. 김태수 대표님, 저 송여진입니다. 네, 송여진 씨. 무슨 일이세요? 서은아라는 사람 좀 조사해 주실 수 있어요? 제 남편 불륜 상대인데 그 사람 과거 경력이랑 인간관계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드릴까요? 일주일이면 될까요? 충분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여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면, 민우와 은하가 짜고 친 것이라면, 여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증거를 봐야 한다. 저녁 무렵 민우가 집에 들어왔다. 요즘은 일찍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여진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니 은하를 만나기도 애매해진 것이다. 저녁 먹었어요? 여진이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배고파. 라면 끓여줄까요? 응, 고마워. 여진은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였다.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라면을 끓이면서 여진은 민우를 관찰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속인 걸까? 아니면 은하한테 속은 걸까? 라면 다 됐어요. 민우가 식탁에 앉았다. 여진은 라면을 앞에 놓았다. 당신 회사 요즘 어때요? 민우가 라면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다. 왜? 그냥 궁금해서.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응. 바쁘긴 한데 괜찮아. 돈은 잘 들어와요? 민우의 손이 멈췄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당신이 집 담보로 대출 신청한 거 알아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어떻게? 서재에서 서류 봤어요.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짓을 했어요? 민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회사가 좀 어려워서. 일시적인 자금만이야. 얼마나 어려운데요? 곧 해결될 거야. 프로젝트 하나만 마무리되면 거짓말하지 마요. 회사 부도 직전이라면서요? 민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민우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야. 회사가 많이 어려워. 프로젝트 몇 개가 취소됐고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줘서. 그래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내 재산 필요해서?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야. 은하는 진심이야. 돈 때문이 아니라 그럼 뭐 때문이에요? 사랑. 20년 산 아내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간 게 사랑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내 마음은 진짜야. 여진은 웃음이 나왔다. 당신 마음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요. 이혼은 안 해요. 그리고 내 재산에 손 떼지 마요. 한 번 더 그러면 고소할 거예요. 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다. 민우도 돈 때문이었다. 은하도 돈 때문이었다. 사랑, 그런 건 없었다. 여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나서 울 수조차 없었다.
일주일 후 김태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송여진 씨,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여진은 가게를 나와 조사 회사로 향했다. 김태수는 여진을 보자마자 서류를 건넸다. 서은아 씨 과거 경력입니다. 여진은 서류를 펼쳤다. 은하의 이력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여러 회사를 다녔다. 하지만 오래 다닌 곳이 없었다. 평균 6개월에서 1년. 왜 이렇게 자주 옮긴 거예요? 그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다닌 회사들을 보세요. 여진은 회사 이름들을 봤다. 모두 중소기업이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었다. 전부 기혼 남성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들이었다. 설마.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서은아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어요. 회사 대표와 가까워지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돈을 받아내는 식이죠. 여진은 서류를 계속 읽었다. 한 회사에서는 대표와의 불륜이 발각돼서 합의금을 받고 나왔다. 다른 회사에서는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았다. 이건 거의 전문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제일 큰 건이에요. 강민우 대표는 회사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까요. 남편 재산은 별로 없어요. 회사가 부도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송여진 씨였던 것 같습니다. 여진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저요? 네. 송여진 씨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건 알려져 있잖아요. 베이커리 카페 3곳 운영하고 매출도 좋고 강민우 대표를 통해서 그 재산에 접근하려 한 거죠. 여진은 등골이 오싹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그럼 남편도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강민우 대표는 진심으로 빠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서은아 씨가 워낙 능숙하니까요. 여진은 한숨을 쉬었다. 더 조사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충분해요. 고맙습니다. 여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조사 회사를 나왔다. 차에 타서 서류를 다시 봤다. 은하는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접근했다. 민우를 유혹하고 이혼시키고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했다. 임신 거짓말도 그 계획의 일부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여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 씨, 저 송여진이에요. 네, 어떻게 되셨어요? 동생분 과거 경력 조사했어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역시 그랬군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준호 씨, 동생분한테 물어봤어요? 임신 거짓말 건? 네, 물어봤는데 화만 내고 대답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인생이니 상관하지 말래요. 그렇군요. 송여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괜찮아요. 준호 씨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미안합니다.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여진은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는 대신 은하의 집으로 향했다. 빌라 앞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올라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은하가 문을 열었다. 사모님, 은하는 놀란 표정이었다. 여진은 안으로 들어갔다. 임신 거짓말이라면서요?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가 그런 소리를... 오빠한테 들었어요. 임신 테스트기 다 음성이었다면서요?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거짓말한 거 맞죠? 왜요? 우리 남편 붙잡아 두려고.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 과거도 다 알아봤어요. 이전에도 똑같은 짓 했다면서요? 기혼 남자들 유혹하고 돈 뜯어내고. 은하의 눈빛이 변했다. 처음 봤던 순진한 모습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다. 알았으면 어쩔 건데요. 뭐라고요? 어차피 대표님은 저 사랑해요. 사모님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진은 은하를 쳐다봤다. 이 여자는 정말 뻔뻔했다. 사랑?
당신이 사랑이 뭔지 알아요? 적어도 사모님보다는 잘 알죠. 대표님한테 뭘 해줬어요? 맨날 가게 일만 하고, 집에서는 잔소리나 하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다 알아요. 대표님이 얘기 다 했거든요. 사모님이 얼마나 차갑고 일만 하는 사람인지. 여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민우가 그런 말을 했다니. 좋아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혼은 안 해줄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언젠가는 해줄 거예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대표님이 저한테 오는 걸 보면서 여진은 은하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 임신 거짓말한 거 우리 남편한테 알려줄 거예요. 은하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신을 믿지 못하게 되겠죠. 이미 한 번 거짓말했으니까. 알려봤자 소용없어요. 대표님은 저 믿으니까. 두고 봐요. 여진은 돌아서서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했다. 은하는 생각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었다. 계산적이고 뻔뻔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집으로 돌아온 여진은 민우를 기다렸다. 10시가 넘어서 민우가 들어왔다. 당신 앉아요. 할 얘기 있어요. 민우는 소파에 앉았다. 뭔데? 은하가 임신 안 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었어요. 임신 안 했다고요. 누가 그래? 은하가 직접 얘기했어. 병원 진단서도 받고. 진단서 위조한 거예요. 임신 테스트기도 다 음성이었대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은하가 왜 거짓말을 해? 당신 붙잡아 두려고요. 내가 이혼 안 해주니까. 아니야. 은하는 그런 애가 아니야. 여진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은하가 어떤 사람인지. 뭔 소리야? 은하는 전문적으로 이런 짓 하는 사람이에요. 귀여운 남자들 유혹하고 돈 뜯어내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민우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증거 있어? 여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김태수가 준 조사 보고서였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은하가 다녔던 회사들 전부 기혼 남성 대표였고 전부 불륜 관계였어요. 그리고 돈 받고 나왔고요. 민우는 서류를 받아 들고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게 진짜야? 조사 회사에 의뢰해서 확인한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민우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그럼 은하가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야? 그렇게 보이네요. 당신 회사가 어렵다는 걸 알고 내 재산을 노린 거죠. 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믿을 수가 없어. 은하가 그럴 리 없는데.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은하한테 물어보세요. 민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하에게 전화했다. 연결음이 울렸다. 은하가 받았다. 여보, 나야. 지금 만날 수 있어? 여진은 민우를 지켜봤다. 민우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다. 응. 중요한 얘기야. 너네 집 앞으로 갈게. 민우는 전화를 끊고 일어섰다. 다녀올게. 확실히 확인하고 와요. 민우는 집을 나갔다. 여진은 창가에 서서 민우가 차를 타고 떠나는 걸 지켜봤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민우가 돌아왔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은하가 인정했어. 뭘요? 임신 거짓말한 것도, 이전에 다른 남자들이랑 있었던 것도 전부 사실이래. 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나는 진심이래. 나를 사랑한다고. 처음엔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이라고. 믿어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이용당한 건지. 민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바보였어. 진짜 바보였어. 여진은 민우를 내려다봤다. 동정심이 생기려다가 사라졌다. 이 남자도 20년 산 아내를 배신한 사람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복잡해. 천천히 생각하세요. 난 먼저 잘게요. 여진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사랑도 임신도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왜일까? 속 시원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혔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여진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출근하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낸 것 같았다. 여진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민우를 쳐다봤다. 회사 안 가요?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오늘은 쉬려고. 그래요. 여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집을 나섰다. 가게로 가는 길에 선영에게 전화했다. 선영아, 나야. 여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밝은데? 은하 임신이 거짓말이었어. 뭐? 정말? 여진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선영은 감탄하며 들었다. 대박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일단 지켜보려고. 민우는 어떻게 나와? 충격받은 것 같더라. 오늘 회사도 안 갔어. 당연하지. 자기가 이용당한 걸 알았으니 근데 선영아, 난 아직도 화가 안 풀려. 당연하지. 그 남자가 너 배신한 건 사실이잖아. 여진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이혼해줘야 하나? 천천히 생각해.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 전화를 끊고 가게에 도착한 여진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점심시간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나야. 왜요? 은하가 회사 그만둔대. 여진은 잠시 멈췄다. 그래요? 언제? 오늘 바로. 사표 냈대. 당신이 그만두라고 한 거예요? 아니. 본인이 알아서. 미안하다고 패 끼쳐서. 여진은 코웃음 쳤다. 지금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알았어요. 끊어요. 여진은 전화를 끊었다. 은하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게 끝일까? 오후 3시쯤 여진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송여진 씨? 여자 목소리였다. 낯익은 목소리. 은하 씨, 네. 저예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여진은 눈썹을 찌푸렸다. 왜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예요. 전화로 하세요. 전화로는 곤란해요. 꼭 만나서 하고 싶어요. 여진은 잠시 생각했다. 어디서요? 사모님 가게 근처 카페에서요. 1시간 후에 괜찮으세요?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여진은 선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은하를 만난다고 혹시 모르니 위치를 알려둔다고. 1시간 후 여진은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다. 은하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피곤해 보였다. 왔어요. 여진이 맞은편에 앉자 은하가 고개를 숙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얘기가 뭔데요? 은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요? 돈이요. 제가 대표님한테 받았던 돈이랑 회사에서 받은 월급 일부예요. 여진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왜 이걸 나한테 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접근한 거 맞아요. 대표님 회사가 어렵다는 거 알았고, 사모님 재산을 노렸어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대표님이 좋아졌어요. 처음엔 계산이었지만, 여진은 은하를 쳐다봤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진심이었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용서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세요. 은하는 눈물을 흘렸다. 네. 그렇게 할게요. 회사도 그만뒀고, 이사도 갈 거예요. 어디로요? 부산이요. 오빠가 있거든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여진은 은하를 지켜봤다. 진심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했다. 은하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우리 남편 회사가 어려워진 거 혹시 당신이 뭔가 한 거 아니에요? 은하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프로젝트가 취소됐다고 들었어요.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줬다고. 그게 우연일까요? 은하는 시선을 피했다. 그건 사실대로 말해요. 당신이 뭔가 했죠? 은하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는 제가 관여했어요. 여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요? 거래처 담당자한테 대표님 회사가 곧 부도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약 취소하는 게 좋다고. 여진은 주먹을 쥐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회사를 더 어렵게 만들어야 사모님이 이혼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표님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면 사모님 재산이 필요해질 거고, 그러면 이혼할 거라고. 여진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거네요. 회사를 망하게 만들고 이혼시키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진은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혼자 한 거예요? 아니면 공범이 있어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했어요. 거짓말 마요. 혼자서 그렇게 치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진짜 혼자 했어요. 여진은 은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다. 누군가 더 있었다. 은하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정말 혼자 한 거예요?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누구예요? 누가 당신한테 시킨 거예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제가 알아서 한 거예요. 여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짓말하지 마요. 나중에 다 밝혀질 거예요. 여진은 카페를 나섰다.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회사를 망하게 만든 것도 계획이었다니. 은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혼자 한 게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누군가 배후에 있었다. 여진은 김태수에게 전화했다. 김태수 대표님, 저예요. 네, 송여진 씨. 서은아 주변 인물 조사 가능하세요? 친구, 지인, 특히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3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여진은 시동을 걸었다. 진실을 다 밝혀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회사 다녀왔어요? 응. 오후에 잠깐 갔다 왔어. 여진은 소파에 앉았다. 은하 만났어요.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은하를 왜? 자기가 만나자고 했어요. 사과하려고. 뭐라고 하던데? 회사 일부러 망하게 만든 거 맞대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뭐, 거래처한테 당신 회사 부도난다고 거짓말해서 계약 취소시킨 거래요. 민우는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미칠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내가 이혼해 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완전히 계획된 거였구나. 여진은 민우를 쳐다봤다. 당신도 피해자긴 하네요. 민우가 여진을 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아. 근데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았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우가 물었다. 뭘요? 우리 관계요. 이혼할 거예요? 여진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뭘요? 우리 관계요. 처음부터 다시. 여진은 웃음이 나왔다. 20년을 배신하고 바람 피우고 이혼하자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은하한테 홀려서. 홀린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단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 나도 정리가 필요해요. 알았어. 사흘 후 김태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송여진 씨,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여진은 조사 회사로 향했다. 김태수는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서은아 씨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은하와 한 남자가 있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이 사람 누구예요? 이름은 최민석. 투자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기꾼이에요. 김태수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이 사람 과거 전과 기록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여러 건 있어요. 여진은 서류를 읽었다. 이 사람이랑 은하랑 무슨 관계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함께 일하는 것 같습니다. 은하 씨가 이 사람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주더라고요. 얼마나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그리고 두 사람이 자주 만나서 뭔가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여진은 사진을 다시 봤다. 은하와 최민석이 카페에서 서류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배우인가 보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은하 씨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 것 같아요. 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 주소 알 수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김태수가 메모지를 건넸다. 조심하세요. 이 사람 위험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조심할게요. 여진은 조사 회사를 나와 최민석의 주소로 향했다. 강남 쪽 오피스텔이었다. 건물 앞에 도착해서 여진은 잠시 망설였다. 직접 찾아가는 게 맞을까?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여진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다. 703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사진에서 봤던 최민석이었다. 누구세요? 송여진이라고 합니다. 서은아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어서요. 최민석의 표정이 변했다. 은하를 어떻게 아시는데요? 제 남편이랑 바람핀 사람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최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다. 들어오세요. 안은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 같았다. 책상과 서류, 컴퓨터들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여진은 소파에 앉았다. 최민석이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죠? 최민석 씨, 은하한테 뭘 시킨 거예요? 최민석이 웃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은하가 제 남편 유혹하고 회사 망하게 만들고 이혼시키려고 한 거. 당신이 시킨 거 아니에요? 최민석의 웃음이 사라졌다. 증거 있으세요? 은하가 당신한테 정기적으로 돈 주는 거 확인했어요. 같이 자주 만나는 것도요. 최민석은 한참 여진을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요? 그게 범죄예요? 공모해서 사람 가정 파괴하고 회사 망하게 만든 건 범죄죠. 최민석은 다시 웃었다. 송여진 씨 현명하신 분 같은데. 우리 거래할까요? 거래요? 네. 제가 아는 정보 다 드릴게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데요? 돈이요? 5천만 원만 주세요. 여진은 어이가 없었다.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심이에요. 5천만 원 주시면 은하랑 제가 한 일 전부 다 털어놓을게요. 녹음해 가셔도 되고요. 왜 그래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데. 최민석이 고개를 저었다.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증거가 없거든요. 은하가 당신 남편이랑 사귄 건 불륜이지 범죄 아니고 회사 망하게 만든 것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입증 못해요. 여진은 최민석을 노려봤다. 당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거래 제안이에요. 송여진 씨도 진실 알고 싶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계획한 건지. 은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요. 은하는 절대 안 물어요. 자기도 공범이니까요. 근데 저는 달라요. 돈만 주시면 다 얘기해 드릴게요. 여진은 잠시 생각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좋아요. 근데 빨리 결정하세요. 저희 곧 부산으로 이사 갈 거거든요. 부산요? 네. 은하도 가고 저도 갈 거예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일 못하니까요. 여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락드릴게요. 여진은 오피스텔을 나왔다. 차에 타서 생각에 잠겼다.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 수 있다면 여진은 선영에게 전화했다. 선영아, 지금 시간 돼? 응, 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중요한 거야. 1시간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여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 남자가 5천만 원 달라고? 응. 그러면 진실 다 말해준대. 너 줄 거야? 여진은 망설였다. 모르겠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 싶어서. 근데 저 사람 말대로 증거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 그렇긴 한데. 선영이 여진의 손을 잡았다. 여진아, 진실이 중요해? 아니면 복수가 중요해? 뭐, 진실을 알아봤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이미 내 남편이 바람핀 건 사실이고 은하가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도 사실이잖아. 배우가 누구든 중요해? 여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내 사업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베이커리 카페 한 곳 더 내거나. 그런데 여진아, 너 지금 복수에 집착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려고. 근데 그게 너한테 도움이 돼? 여진은 선영의 말을 곱씹었다. 맞는 말이었다. 복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그럼 그냥 이대로 넘어가. 아니, 내가 원하는 거 해. 근데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계산적으로 해.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고. 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내 말이 맞아. 집으로 돌아온 여진은 서재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복수, 진실, 아니면 새로운 시작. 여진은 노트를 펼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가진 것 가게 3곳, 집, 남편 법적으로 증거들. 내가 원하는 것? 여진은 펜을 멈췄다. 정말 뭘 원하는 걸까? 민우와 다시 시작하고 싶은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혼하고 싶은가?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복수하고 싶은가? 그래, 복수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여진은 노트에 계획을 쓰기 시작했다. 천천히, 치밀하게. 1시간쯤 지났을까? 여진은 노트를 덮었다. 계획이 세워졌다. 다음 날 여진은 최민석에게 전화했다. 최민석 씨, 저 송여진이에요. 네, 결정하셨어요? 돈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만나서 얘기해요. 오늘 저녁 가능하세요?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저녁 7시 여진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최민석이 먼저 와 있었다. 오셨네요. 여진은 앉으며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여기 3천만 원 있어요.
일단 이거 먼저 드릴게요. 최민석이 봉투를 확인했다.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나머지는 얘기 듣고 나서 줄게요. 만족스러우면요. 최민석이 웃었다. 영리하시네요. 좋아요. 뭐가 궁금하세요? 여진은 녹음기를 켰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주세요. 어떻게 계획했고 왜 우리 가족을 타겟으로 잡았는지. 최민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1년 전쯤이에요. 은하가 저한테 왔죠. 돈 벌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무슨 방법을요? 부유한 기혼 남성을 타겟으로 잡고 유혹하고 약점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는 거죠. 여진은 주먹을 쥐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계속하세요.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어요. 중소기업 대표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 근데 은하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더 큰 물고기를 잡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남편을요?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민우 대표는 건축회사 운영하고 부인은 성공한 사업가. 완벽한 타겟이었죠. 어떻게 접근했어요? 은하가 회사에 입사 지원했죠. 이력서는 제가 만들어줬고요. 실력 있어 보이게.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강민우 대표한테 접근했어요. 그 다음엔요? 시간을 들였죠. 천천히 친해지고 감정을 키우고 그리고 회사 내부 정보를 빼냈어요. 무슨 정보요? 거래처 정보, 프로젝트 정보, 자금 상황. 그걸 이용해서 회사를 흔들었죠. 여진의 가슴이 뛰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거래처한테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강민우 대표 회사가 곧 부도난다고, 계약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프로젝트 정보를 경쟁사한테 흘렸어요. 그게 다예요? 최민석이 웃었다. 아니죠. 더 있어요. 더 있다고요? 여진이 물었다. 최민석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은행 대출건 알죠? 강민우 대표가 여기저기 대출 신청했던 거. 그것도 저희가 막았어요. 제가 금융권에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대출 승인 안 되게 했죠. 여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강민우 대표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야 송효진 씨 재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요구할 명분이 생기고 이혼하면 재산 반씩 나누잖아요. 그럼 강민우 대표가 절반 받고 그걸 은하랑 나눠 가지는 거였죠. 여진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다 녹음되고 있었다. 임신 카드를 꺼낸 것도 그래서고요. 아이가 있으면 이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통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남편 강민우는 몰랐어요? 당신들 계획을요? 최민석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몰랐어요. 그 사람은 진짜로 은하한테 빠진 거예요. 여진은 안도했다. 적어도 민우는 공범이 아니었다. 충분히 들었어요. 여기 나머지 2천만 원 있어요. 여진은 봉투를 건넸다. 최민석이 확인하는 순간 여진이 말했다. 최민석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당신 지금 사기죄로 신고 들어갈 거예요. 최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전부 녹음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경찰도 와 있고요. 여진이 손짓하자 카페 구석에 앉아있던 두 남자가 일어났다. 최민석 씨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최민석에게 수갑을 채웠다. 최민석이 여진을 노려봤다. 당신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여진은 미소 지었다. 당신들만 계획하는 줄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여진은 민우를 불렀다. 앉아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민우가 소파에 앉았다. 여진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최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민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나 완전히 이용당한 거구나. 은하가 처음부터 날 사랑한 적이 없었어.
여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혼 서류예요. 서명해요. 민우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진짜 이혼할 거야? 네,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우는 서류를 읽었다. 집, 가게, 전부 당신이 가져가는 거네. 당신이 그러기로 했잖아요. 제가 회사 빚 정리해 줄게요. 대신 회사는 폐업하고 당신은 직장인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이름을 썼다. 여진도 자신의 이름을 썼다. 일주일 안에 짐 빼세요. 일주일 후 민우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여진은 창가에 서 있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다. 여진은 눈물이 날 줄 알았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신 후련한 느낌이 들었다. 선영이 찾아왔다. 여진아,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일에 집중하려고. 가게 하나 더 낼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다. 응원할게. 선영아, 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 선영이 웃었다. 너 정말 많이 강해졌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 여진은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4호점이 오픈했다. 개업식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여진은 혼자 매장을 둘러봤다. 이 모든 게 내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뿌듯했다. 갑자기 민우가 들어왔다.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축하하러 왔어. 새 매장 오픈했다고 들었어. 고맙지만 안 와도 돼요. 나 지금 작은 철 사무실에서 월급쟁이로 일하고 있어.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인 것 같아. 당신은 행복해? 여진은 잠시 생각했다.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민우는 돌아서서 나가려다 멈췄다. 여진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강해. 그걸 이제야 알았어. 민우가 나간 후 여진은 생각했다. 강해서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강해진 것이다. 며칠 후 여진은 책상 위 편지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은하였다. 송여진님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강한 분이에요. 존경합니다.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은아 올림. 여진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답장하지 않기로 했다. 점심시간에 선영과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다. 여진아, 후회 안 해? 민우랑 이혼한 거? 아니, 후회 안 해. 그 사람이랑 계속 살았으면 난 계속 불행했을 거야. 매일 의심하고 감시하고. 그게 무슨 삶이야? 맞아. 넌 현명한 선택한 거야.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여진은 직원들과 작은 파티를 열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건배. 파티가 끝나고 여진은 밖으로 나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여진은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새해 첫날 여진은 한강공원에서 일출을 봤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올라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얼마 후 한 남자 손님이 매장에 들어왔다. 여기 처음 와봤는데 추천 메뉴 뭐예요? 크루아상이랑 소금빵이 인기 많아요. 주문을 받는데 남자가 말을 걸었다. 대단하시네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책과 사람 출판사 대표 정우진. 다음에 또 올게요. 며칠 후 정우진이 다시 찾아왔다.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토요일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사업 이야기를 나누다 개인적인 대화로 이어졌다. 실례지만 결혼하셨어요? 이혼했어요. 얼마 전에. 저도 이혼했어요. 3년 전에. 힘드셨죠? 네, 많이요. 당신은요? 저도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하지만 여진은 서두르지 않았다. 석 달쯤 지나 우진이 물었다. 송여진 씨, 저랑 사귀실 생각 없으세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여진은 선영에게 전화했다. 여진아, 민우는 이미 과거야. 새로운 사람 만나야지 겁먹지 마. 일주일 후 여진은 우진에게 답했다. 천천히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좋아요. 당신 속도에 맞출게요. 봄이 왔다. 우진과 여진은 벚꽃길을 걸었다. 예쁘다. 당신이 더 예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자연스러웠다. 여진은 생각했다. 나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 충분히. 오호점 오픈 날 많은 손님이 찾아왔다. 우진도 와서 축하해줬다. 민우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5호점 오픈 축하해.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 보니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네. 여진은 답장하지 않았다. 저녁 혼자 남은 여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여진은 생각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배신당했거나 상처받았거나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여진은 매장을 나섰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걸음이 가벼웠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그리고 이 장은 내가 쓴다. 여진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행복하다. 진심으로.